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이제 2차 종합반 설명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상표법 강사 이슬기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지금 3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종합반 설명회를 맞이해서 어떤 순서로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우리가 결국엔 여러분들 다 합격하기 위해서 모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상표법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상표법 공부 방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해보면 여러분들 결국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게 올해 이제 뭐 11월에 발표가 나지만 결국엔 최소한 내년에는 꼭 합격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네, 그랬을 때 이렇게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남은 10개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리사가 남은 10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합격을 위한 공부 단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올해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 문제점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차분히 어떤 단점들이 있었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이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10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합격에 이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랬을 때 처음으로 일단 단점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이 상표법 전반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다시 하시면서 우리가 아무래도 홀수 차수 기간 때는 이제 급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 상표법 기본 내용을 좀 빠르게 공부하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더 꼼꼼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논점들을 모두 다 한 번에 이제 개념을 공부하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는 이 논점들을 익히고 다지면서 이 논점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기출문제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무한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 이제 합격에 이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간을 계산해서 공부 이제 일정을 짜봤을 때 다음 달부터 바로 단점을 이제 파악해서 공부를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이런 이제 합격을 위한 공부 단계를 저희 종합반에서 커리큘럼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하게 공부 계획을 뭐 이렇게 세우실 필요 없이 저희가 제공하는 수업을 쭉 들어 나가시면 이제 완성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각 단계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면요. 일단 이 단점을 파악하는 이 단계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세웠던 공부 계획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이 공부 계획을 실천했던 이 공부 방법에서는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됐었는지, 뭐 목차를 잘 못 잡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키워드가 잘 현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좀 답안지 흐름이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답안 작성의 문제점과 거기에 더해서 이제 수험 기간 동안에 나는 특히나 좀 멘탈 관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멘탈적으로 흔들려서 공부를 못하는 기간이 좀 많았다.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즉 자기의 이제 불합격의 원인을 찾는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네, 이런 이제 불합격의 원인을 찾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는 강의로는 클리닉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창환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표법 클리닉 강의는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상표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하기 매우 어려워하시죠. 네, 그 공부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재밌게 접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실력 차도 너무 많고 또 답안지에서 이제 보여지는 문제점들도 각각 개인이 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리닉 강의를 통해서 매주 강사와 1대1로 상담을 하면서 답안 작성 후에 문제점을 또 파악하고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부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더해서 좀 각자 개인이 이제 수험 생활을 하면서 겪는 좀 고충들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1대1로 상담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단점들을 파악하고 났으면 이 단점들을 해결하는 시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강의가 이제 공부 방법론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기재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에 이제 처음 시작함에 있어서 상표법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논점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특히나 좀 급하게 상표법을 공부했었다면 이제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점을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이 논점들을 내가 답안지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이 논점들이 언제 어떻게 답안지에서 보여져야 되는지가 여러분들이 확실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점
논점의 주소 설정을 꼭 이 시기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당연히 이 논점들과 함께 어우러진 판례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개념 완성을 위해서 커리큘럼상 제공하고 있는 강의는 이제 기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표법 기본 강의를 공부하시면서 당연히 A급 논점부터 C급 논점까지 전반적으로 한 번은 공부하는 시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좀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강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 출제 가능한 논점들을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에 더해서 이 주소 설정을 함께 해드림으로써 상표법 전체 내용을 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 판례 같은 경우는 좀 평석을 함께 또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판례 평석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판례 평석 내용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다 챙겨가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강사가 제공하는 이 평석 내용을 간단하게 체크하시면서 만약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이 평석에서 보여진 이 판례의 뭔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것이 드러나도록 답안지를 쓰심으로써 조금 더 고득점 답안을 쓰실 수 있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판례의 뭔가 핵심 키워드나 사항포섭도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념 기본 강의에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이 와이즈 상표법이라는 교재인데요. 네, 지금 이제 2판이 출간이 예정되어 있고요. 화면에서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논점을 정확히 숙지하고 논점 주소 설정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 각 문단에 이제 목차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구나, 이 내용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목차를 달아드리고 있고 이 목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주소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란색 부분으로 좀 체크된 부분이 판례 평석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석 내용이 원래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내용을 딱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체크하셔야 될 양만큼만 좀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교재에서 조금 가장 차별점이 되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사항포섭 팁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표 답안지 또는 그러니까 상표 답안지 작성 방법 또는 상표법 공부 방법을 보면 다들 사항포섭이 중요하다 하는데 도대체 이 사항포섭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좀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 사항포섭 팁 케이스를 이렇게 같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판례에서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내가 사항포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론 사실관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좀 그대로 이제 적용하기보다 이 판례 키워드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함께 제공하고 있는 이제 판례 자료에서는요, 네, 기본 강의 때 이제 사용하는 판례 자료인데요. 일단 이 판례 자료 같은 경우도 이제 1판이 출간 예정인데 안에 디자인적인 내지는 좀 바뀔 수 있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판례에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핵심 키워드들이 좀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이 판례 원문 다 읽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판례 이제 해시태그 키워드들을 보면서 판례 내용을 쭉 한번 떠올리시고 그리고 내가 이 해시태그 키워드들을 보고 충분히 이 판례 답안지에 기재할 만큼을 내가 암기하고 있는지를 좀 더블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를 충분히 이해함에 있어서 네, 판례의 이제 법리와 이 법리가 적용된 사실관계를 좀 구분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판례에서 설치한 판결 요지 부분은 좀 실선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이 법리들이 적용돼서 어떻게 사실관계에서 적용이 돼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점선으로 좀 읽어볼 부분들이 밑줄이 그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논점들에 대해서 기본 강의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주소 설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셨다면 이제는 이 논점들을 익히고 이 논점들이 활용해서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출제 예상을 논점으로 계속 다회독하면서 출제 예상 논점을 중심으로 좀 다회독하면서 논점을 충분히 익히셔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논점을 익히는 과정에서 판례의 논리 구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이때 이제 판례의 사실관계도 함께 이해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수 있을 때 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대비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한 논점들이 어떻게 기출문제로 현출이 되었는지를 좀 기출 분석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논점 익히기 그리고 기출 분석 단계를 커리큘럼상 어떻게 제공하고 있냐면요. 네, 사례 판례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판례 강의에서는 크게 이 판례를 분석하고 기출을 분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표법 진도별로 판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거죠. 아무래도 기본 강의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판례를 하나하나 다 자세히 공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판례를 심도 있게 공부한다. 특히나 상표에서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판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판례 공부하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이 판례들 그리고 또 논점들이 어떻게 기출문제로 표현이 되는지 기출을 분석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수업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했던 이 판례 내용이 문제로 출제됐을 때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는지까지 좀 연습을 하면서 정확히 판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로 출제됐을 때 어떤 식으로 목차를 잡을 수 있고 이때 특히나 만약에 이 판례 기반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사안포섭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해서 자료로서 좀 같이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제 원래 기본 교재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같이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어떻게 목차를 잡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이때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이를 함에 있어서 문제를 읽는 순간부터 마지막 답안을 작성하는 순간까지 모두 연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례 강의에서 기출문제를 이제 풀이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내가 문제를 읽을 때 체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까지 연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우리가 논점도 익히고 이 논점들이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도 확인을 했다면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이제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전 연습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기를 연습하시면서 좀 반복적으로 2시간 내에 답안 쓰기를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실전 연습 시기에는 논점 추출 연습, 그리고 이 추출된 논점들을 가지고 내가 답안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쓸 것인가, 네, 그래서 목차에 어떻게 이걸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의 사실관계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안포섭을 할 것인가 모두 다 연습이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연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전 연습과 관련해서는 파트 1, 2로 나눠서 좀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우리 흔히 기초 GS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기초 GS에서는 이제 출제 가능한 논점을 중심으로 좀 주요 법리들을 빠르게 공부를 한 번 더 하고요. 아무래도 기본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 있는 논점을 중심으로 좀 법리를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쭉 빠르게 훑으면서 복습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논점들을 이 법리에 포함된 이제 논점들을 가지고 논점을 좀 더 다지고 주소 설정하고 암기하는 연습까지 좀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논점별로 1시간 답안 쓰기가 이루어집니다. 네, 이때는 그날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그래서 이 문제화된 그 문제를 풀이하시면서 답안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연습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네, 특히나 또 강사가 좀 직접 채점을 하고 첨삭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더욱더 채울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파트 2로는 이제 실전 GS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 GS에서는 실제 시험과 똑같이 2시간 쓰기 연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강평을 제공해드리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특히나 중요한 게 우리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이하시면서 내가 어떤 유형이 나와도 또 어떤 논점이 나와도 논리적으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실전 연습을 하는 시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문제풀이를 여러 번 하는 것이 중요한 강의인 만큼 양질의 문제와 양질의 답안을 제공해드리는 게 제일 첫 번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이하심에 있어서 풍부한 사안포섭을 연습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먼저 그 자료로서 제공되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이 이제 올해 적중 사례로서 제가 좀 정리한 자료예요.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전 연습을 하심에 있어서는 문제를 풀고 답안 이제 문제를 풀이하고 답안 쓰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이제 양질의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적중률이 높은 문제들로 구성된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트 1 기초 GS에서는 각 문제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지 좀 연습하는 시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별로 좀 어떤 식으로 목차를 잡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여드린 자료는 그 기초지수 실전지에서 제공되는 답안지 예시입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그냥 밑줄을 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핵심 키워드로서 여러분들이 꼭 누락하지 않고 기재해야 되는 키워드에는 좀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법리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부분에 이제 밑줄, 법리 설명의 밑줄이 들어가 있고요. 이때 특히나 이 법리를 활용해서 사안포섭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안포섭된 부분에 핵심 키워드에는 점선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보면서 내가 공부한 법리가 또는 그 앞에 기재한 판례의 태도들이 어떻게 사실관계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좀 연습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와 함께 조금 암기량을 줄여드리고 좀 카테고리화해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보충 판례로서 연결된 판례를 이제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화된 판례뿐만 아니라 그 문제화된 판례와 연관된 판례 자료들이 함께 제공이 되면서 좀 연결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이 화면은 예시적으로 제가 온라인 채점에서 제공해드렸던 뭔가 채점의 예시 이미지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강사가 직접 채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키워드적으로 잘못된 부분, 그리고 내용적으로 잘못 이해한 점이 보이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첨삭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직접 채점함으로써 조금 더 정확하게 채점을 해드릴 수 있고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실전 연습을 하고 나면 우리 6월에는 최종 마무리, 최종 점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는 시험 전날 한번 쭉 읽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꾸준히 단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때 특히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재를 그대로 시험장에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보고 있는 교재 하나만으로 내가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반복 해독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이때 A급 논점을 완벽히 쓸 수 있도록 암기 밀도를 더욱더 많이 높여주셔야 되겠고요. 아무리 C급 논점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출제되면 살짝 당황할 수는 있겠죠. 우리 시험장에서 살짝 당황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답안지는 기재할 수 있도록 내용 정리 정도는 충분히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는 그동안 우리 기초GS에서 풀었던 문제 그리고 실전 GS에서 풀었던 문제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 내가 잘한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좀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계획을 세우실 때도 한 달, 2주일, 일주일, 3일, 1일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우고 마무리를 잘 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최종 마무리를 위해서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 강의는 최종 정리 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종 정리 강의 같은 경우는 상표법 전체 내용을 좀 빠르게 하루 만에 이제 한번 쭉 훑어드리는데 당연히 제가 기본 강의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같은 기본서를 보고 공부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서와 연결된 최종 정리용 교재로 여러분들께 1일 1회독 할 수 있도록 좀 강의가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 최종 정리 강의 자료 같은 경우는 법조문을 기반으로 해서 좀 내용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 들고 갈 수 있는 건 법조문밖에 없죠. 그래서 법조문을 보면서 좀 내용이 충분히 연상될 수 있도록, 즉 와이즈 그 기본 상표법 내용과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각 논점별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한 번 더 찝어드리고 만약에 이 논점이 출제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은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를 살려서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한 준비가 완성되는 단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여기 보여드린 자료는 이제 최종 정리 강의에서 활용했던 자료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다시피 법조문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기본서와 연결해서 설명드리고 있다. 그래서 기본서에서 기재되어 있던 이 목차들이 전부 다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좀 상표법 공부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이 공부 방법을 조금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는 이제 커리큘럼을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커리큘럼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식으로 기본, 판례 사례, 기초 실전 콜라보 강의를 통해서 네, 좀 실전 연습까지 마무리가 되고 최종 정리 강의가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질문 사항 있으시면 네, 혹시 있으시면 지금 잠깐 받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후에 개별 상담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그때 혹시나 질문 사항 있으면 네,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